안녕하세요. 경원 구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증권회사란 증권회사의 업무, 증권회사의 취업 절차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증권회사가 무엇인지 발표하기에 앞서 증권이 무엇인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증권이란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증권에는 상품증권, 자본증권, 화폐증권 총 3가지 종류가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도 화폐증권인 주식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 그것을 주주가 삽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는 돈을 얻고 그 돈을 바로 자본금이라 합니다. 그 주식을 산 사람은 주주가 됩니다. 주주는 회사의 동업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이 투자한 회사가 이익을 잘 내면 그 이익을 분배받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는 이 과정에서 당연히 자본의 이득을 봅니다. 때문에 증권회사란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물건을 사거나 파는 것을 맡기고 그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합니다. 두산백과에 따르면 증권회사란 증권거래법에 근거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고 증권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를 뜻합니다. 여기 정의에서 허가를 받는다는 뜻이 나왔는데요. 이 허가를 받는 이유에는 유가증권이 특수한 상품이고 거래 방법이 고도의 기술과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며 유가증권의 발행 및 매매 업무가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증권회사는 증권기관에 속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은행 이름으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성향이 있는 반면 증권회사는 시장과 투자자, 즉 정부, 기업, 개인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래를 위해 능동적이며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때문에 은행보다 더욱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는 주식시장에 주문을 낼 때 반드시 증권회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문을 시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과 일반 투자자의 중간에서 자금 조달과 증권 투자를 중개하기 때문에 중개인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투자 시장을 분석하기에 분석하는 기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증권회사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고유 업무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유 업무는 먼저 자기매매 업무, 그리고 인수주선 업무, 그리고 위탁매매 업무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자기매매 업무는 증권회사가 자신의 계획 아래서 자신의 자금으로 직접 매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인수주선 업무는 이제 유가증권이 원활하게 발행되도록 하고 그리고 발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널리 분산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수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 청약이나 매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주선이 있는데요. 이는 유가증권의 모집자나 매출자를 위하여 자체 점포망 등을 통해 특정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널리 권유하고 분산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고유 업무 중에서 위탁매매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매매 업무는 이제 고유의 그런 고객의 주문의 기초 아래서 매매를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일정의 대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할 당시에 증권회사가 주체가 되느냐 그리고 고객이 더 주체가 되느냐의 비율에 따라서 중개와 대리 2가지로 나뉠 수 있게 됩니다. 중개는 증권회사가 매매 당사자의 중간에서 매매 가격 조건 조정을 용이하게 설립되도록 먼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리는 말 그대로 증권회사가 고객의 대리인이 되어서 고객의 명의와 그리고 고객의
계산으로 매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증권선물거래소 시장을 통한 매매 거래를 할 시에는 거래소 회원 자격을 가진 증권회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권회사가 아니라면 다른 증권회사에 위탁해서 매매를 하게 되고 그것은 결론은 좋지 않겠죠. 그리고 위탁의 주선인데요. 위탁행위 자체를 증권회사가 자신의 명의와 고객의 계산으로 할 것을 떠맡는 것을 말합니다. 네, 다음은 고유 업무에 더불어 겸영 업무와 겸업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겸영 업무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신용공여 업무나 증권저축 업무를 증권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증권회사가 증권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신용공여 업무에 있어서는 증권회사가 유통시장의 수급 조절 수단으로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고객들에게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혹은 유가증권을 대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시로서 첫 번째로 신용거래 융자 및 대주, 두 번째로 주식청약 자금 대출, 세 번째로 유가증권 매입 자금 대출, 네 번째로는 예탁증권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증권저축 업무에 있어서는 소액 투자자들을 위해서 저축투자증권회사가 저축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을 유가증권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데 있어서 이를 보관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는 일반 증권저축과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한 근로자 우대 증권저축이 있습니다. 또한 생계를 위한 생계형 저축, 비과세 근로자 주식저축, 그리고 장기 증권저축 및 세금 우대 종합저축이 있습니다. 겸업 업무에 대해서는 증권업이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금융산업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데요. 이 제한에 있어서는 금융위에서 인가받은 업무만을 허락합니다. 이 인가받은 업무 중에서 총 4개의 업무가 있는데요. 이 4개의 업무는 전부 고객자산 운용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업무에 있어서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 즉 선물이라 함은 파생상품의 한 종류로서 선매후물의 거래 방식을 말합니다. 즉 상품이나 금융자산의 가격을 미리 결정해 두고 일정 시점에 인수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인데요. 이를 업으로 하는 선물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외 파생 금융상품 거래와 이 거래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 업무입니다. 이는 거래소 없이 거래되는 1:1 파생 상품을 증권회사가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간접투자 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 자문업 및 투자 1임업입니다. 이 업무는 투자 전략 및 정보부에서 주로 진행되는데요. 이는 투자 판단에 대해서 자문해주는 업무입니다. 자문계약을 맺은 투자자에게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그 정보를 토대로 전문가들을 운영해서 그 자산을 그리고 수익을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탁업법에 대한 신탁업인데요. 이는 신탁부에서 주로 진행됩니다. 신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위탁받아서 그 수익자를 위해서 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고유 업무에 더불어 겸영 업무, 겸업 업무 이런 다양한 업무 역시 증권회사가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권회사가 하고 있는 부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수 업무는 현재 증권사들의 업무 중에서 가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작년에는 33개, 재작년에는 42개, 그 이전 해에는 57개의 신규 부수 업무들이 등록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약 2배 정도 규모가 커졌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주식 위탁 매매 수수료 수입의 한계를 느낀 증권사들이 부수 업무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대출, 이자, 수수료 수입의 한계를 느끼고 방카 등과 같은 다양한 부수 업무들을 한 것과 비교해서 볼 때도 증권사들은 훨씬 더 많은 부수 업무를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수 업무의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두 가지 분야로 나눠보자면 고유 업무 관련된 부수 업무, 사내 능력을 통한 수행 가능한 부수 업무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고유 업무 관련 부수 업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 업무 관련 부수 업무에는 위탁매매 업무에 대한 유가증권, 사무유가증권, 대출 채권과 같은 상품들을 중개, 주선, 대리하는 업무를 부수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본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는 자기 매매 업무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채를 모집해서 수탁해서 그것을 운용하는 업무 또한 부수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수추선 업무와 같은 증권적 지식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ING 증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업무 능력으로 M&A 컨설팅, 신용증권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상임 대리인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고요. 기업 경영 컨설팅 업무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내 능력을 통해서 수행 가능한 부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부수 업무와 같은 경우는 주식거래법 내에서 있다고 하지만 양이 정말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거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금융부가 있을 정도로 증권사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고 증권사들이 부수 업무로 첫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부동산 임대업은 이익을 뚜렷하게 내기보다는 자신들의 부동산을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부수 업무로 두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익적인 측면은 좀 적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광고 대행업입니다. 광고 대행업 같은 경우 영업적 광고 대행업 같은 경우는 영업전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홈 트레이딩 시스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등 온라인 매체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해서 제휴업체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 대행업은 KB증권,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신한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같은 많은 증권사들에서 하고 있는 부수 업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특이한 업무이긴 한데요. 유언서 보관 업무 및 유언 집행 업무도 부수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같은 경우는 회사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유언장 작성부터 사후 상속까지 모든 재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와 같은 경우는 원래는 보험업 쪽이나 은행업 쪽에서 하고 있었는데 증권회사도 이번에 부수 업무로 들어갔고요. 대신증권, 미래에셋, 대우, 신영증권과 같은 증권회사에서 이러한 부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권사 취업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사 취업 절차는 다른 은행 취업 절차와 마찬가지로 지원서를 내고 필기시험을 보며 면접을 보고 인성검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합격 발표를 나는 그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원은 어느 과나 가능하지만 이과나 아니면 상경 계열이나에 따라서 강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서의 같은 경우에는 CPA, CFP 자격증 등의 이런 다양한 금융증권 자격증을 따야지 유리하고 또한 공모전을 많이 나가고 증권사의 인턴 경험을 쌓는 것이 굉장히 취업에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기시험 경우에는 금융, 경제, 상식을 바탕으로 한 시험이 나옵니다. 다음에는 면접은 3가지로 이루어졌는데요. 인성 면접을 통해서 기업의 적응성을 보고 전문성 면접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보고 창의성 면접을 통해서 문제를 새롭게 해결하는 능력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또 추가적으로 인성, 적성 검사를 보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기업과 인재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증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해야 할 준비 과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것은 숭실대학교 경력개발센터에서 나온 책자 중에 숭실대학교 경제학과에 다니는 선배의 취업 수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경제학과에 다니는 그 선배는 투자자산 운영과 자산관리사, 매경 테스트, 토익,
보스, 마스터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공모전을 3개 나갔으며 또 봉사활동과 대외활동을 통해서 경력을 쌓았고 증권사의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경험을 통해서 증권사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선배는 경제, 금융, 상식 공부를 평소에 하는 것을 강조하였는데요. 주식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식 공부는 우리가 PHW로 하는 모의 투자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증권, 자산 운용과 스터디를 운영하는 것이 경제, 금융, 상식을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되었다고 봅니다. 또 증권사에 취업하기 위한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다면 숭실대학교의 경력개발센터에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독금사, 독취사 같은 취업 카페에 들어가서 찾을 수 있거나 아니면 매일 경제신문을 구독함으로써 그런 다양한 취업 경험의 바탕이 되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만 구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